이런 중개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과정이 계약서 한 장 딸랑 써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중개 수수료 비싸다는 분들 보면 안녕하세요, 나부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비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볼 수 있는 책값? 광고만 보면 무료인 유튜브 프리미엄? 길거리에 대충 잘 대놓으면 낼 일 없는 주차비?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오늘 말하려는 주제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내게 되는 중개수수료. 이 중개수수료가 비싸냐 싸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집주인이 알아서 찾아와 내놓은 물건들, 알아서 찾아온 손님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띡 써주면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 개꿀이죠. 거저 돈 버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중개시장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되고 홍보되고 판매되는지를 모르면요, 중개라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무실 임대료가 발생해요. 중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업장을 차려야겠죠. 목 좋은 곳일수록 임대료는 높을 거고요. 둘째, 매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비용 및 노동.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물건 들어오는 줄 오해하시는데 물론 워킹 물건 접수가 다수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걸로만 중개하려고 하면 글쎄요, 임대료 감당은 될까요? 전단지도 뿌리고 임장도 돌면서 집주인 컨택하고 등기 조회해가며 집주인들에게 매물 접수 권유도 해보고 자선날 은행 근처에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대단지 같은 경우는 집주인 명단 작성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죠. 명단 사는데도 돈이 들고요. 매물 확보 후 중개 가능한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도 일이고요. 셋째, 광고 비용. 매물을 확보했으면 다음으로 손님을 확보해야겠죠. 입지만 좋다면 워킹 손님만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임대료에 광고비가 녹아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 직방, 다방, 네이버, 피터팬, 지역별 중개사 전산 등 온라인을 이용한 광고, 컨설턴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단지나 현수막 광고 등 광고 매체는 정말 다양한데 뭐 하나 하려 해도 돈이에요. 생각보다 광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 아니고요. 돈만 내면 자동으로 광고가 올라가면 좋은데 광고조차 직접 하나하나 만져서 올려야죠. 그러려면 매물 사진도 찍으러 다녀야 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도 일일이 조회해야 하고 광고 단속이 심해져서 대충 올렸다간 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기존에는 블로그도 많이 활용했고 요새는 유튜브 채널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정말 손 많이 가고 시간 잡아먹는 방법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광고 관리가 제일 적성에 안 맞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었어요. 블로그 도전했다가 한 달 만에 접은 거 보시. 넷째, 중개 실비. 중개 수수료와는 별개로 손님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실비 항목이 존재해요. 뭐 중개하면 기름값이나 계약서 작성 시 서류 발급 비용, 서류 제출 대행 등 손님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거 청구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다섯째, 부동산 컨설팅 및 상담 비용. 이 또한 중개사무소 차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함께 사업자를 내는 부분인데 중개 수수료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고에 매물만 보고 와서 그 집만 보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문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며 직구하는 손님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실비처럼 이 비용을 청구하는 부동산도 본 적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수수료 배로 줄 테니 좋은 물건 찾아달라거나 빨리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추가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나 비용 처리 항목으로 쓰나요? 세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가도 뭐 하나 물어보려면 상담료 내고 상담받아야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널리고 널린 게 복덕방이고 내가 들러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길 물어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 여섯째, 중개사고에 대한 리스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를 들어야 해요. 운전하려면 보험 들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중개사들은 단순히 집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직거래 계약서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별의별 유형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들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개사가 계약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도 직거래는 대출 심사도 못 넣어요.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어야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부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초보 중개사들은 중개사고 냈다가
구상권 청구당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수예요. 이 리스크도 당연히 중개수수료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사무실 임대료, 매물 확보, 임장, 광고, 중개 등의 인건비, 각종 실비 및 서류 대행, 상담료, 계약에 대한 보증, 이런 중개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과정이 계약서 한 장 딸랑 써주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녹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수리하려고 업체를 부를 때도 수리가 되건 안 되건 기본 출장비는 발생하는데, 중개사들은 시간 쓰고 기름값 써가며 방들 보여주고도 계약 안 했을 때 수고비 받나요? 실력 있는 곳들은 세금 관련, 대출 관련 상담도 해주고 주택수나 임대사업자 등 자문도 해주고도 계약이 없으면 상담료도 안 받죠. 근데 이상하게 중개수수료 비싸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깎거나 비싸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충이라도 중개시장이 돌아가는 걸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개사들이 선의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 나와도 이런 무상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부동산 공급 과다의 과열 경쟁의 결과일 뿐이죠. 수요 공급이 경제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그래도 중개수수료는 깎을 수 있으면 깎자.